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엑슬러브의 One and Only 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스포한 고영배 239회차 에피소드 함께 하실 분. 실제로 스포한 제작진이 이 팀의 One and Only가 나왔을 때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저희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우리가 빨리 모시자. 이거 난리 나겠다, 이거. 정말로 실제로 나눴던 대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PD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이렇게 고맙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저희. 저랑 작가님.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네. 모시고 싶었던 분을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음악과 비주얼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무대가 하나의 작품이 된 그런 팀입니다. 독보적인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K-POP 최초의 젠더리스 그룹 엑슬러브의 리더 우무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엑스러브의 리더 그리고 프로듀서 오무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강력히 권합니다. MBC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기를. 우무티님이 오늘 또 음악방송 있으셔서 무대 그대로 와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몇 년을 라디오를 했지만 가장 화려한 지금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꼭 들어와서 MBC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미 엑슬러브 그리고 우무티 씨의 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히 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무티 씨가 직접 엑슬러브는 어떤 팀인지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스포왕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러브라는 그룹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젠더리스라는 타이틀로 알고 계시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젠더리스 젠더프리라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자기 표현 방법과 라이프 스타일을 권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감이랑 또 자신감을 조금 드리고자 하고 이런 다양한 이렇게 아웃핏이나 그리고 조금 주제로 음악 활동도 하고 무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약간 남녀노소 불문 자기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나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기가 되는 데는 자기가만 오케이 하면 문제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인데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맞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거에 함께하는 분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팀 엑스러브이고 또 다국적 그룹이기도 하죠. 네네네. 멤버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연습생 생활을 저희가 각자 또 조금 더 길게 했던 친구들이 좀 3명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랑 루이랑 현이가 이제 셋이서, 현이가 유일한 한국인 멤버기도 네.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 셋은 이제 연습생 경력이 좀 있고요. 저희 막내 하루가 이제 일본에서 학생이었고 그냥 예고에서 춤을 추던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엑스러브로 바로 이제 데뷔조로 합류하게 된 그런 친구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저랑 루이랑 하루는 예전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그리고 현이는 이제 저랑 예전에 한 7년 전에 한번 친구 소개로 잠깐 만났다가 그 몇 년 후 제가 연습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제가 연습생일 때 연습하다가 이제 새로 투입된 연습생이라고 소개받아서 그 회사에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더 친해진 그런 이제 저의 친동생 같은 동생이었다가 제가 그 회사를 나오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도 이제 현이도 나오고 학교를 그냥 대학교를 다니다가 꿈을 접으려 하던 시기에 제가 이제 같이 제안을 해서 엑스러브를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루이랑 하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바이벌 방송 끝나고 이제 우리 모두 이제 데뷔권에 들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고민을 안고 그렇게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저랑 루이가 좀 친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모든 일상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도 서로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도 여기저기 다른 회사한테도 제안이 들어오고 했을 때 어디 가는 게 좋을까 하는 얘기도 물론 많이 했었지만 제가 이제 계속 그 친구는 원래 이제 3살 때부터 무용을 하던 친구라서 모든 것들이 되게 아름답고 우아한 친구인데 제가 기획하던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회사라는 형태라기보다는 진짜 저 친한 형들 2명이랑 크루처럼 하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네. 셋이서 그냥 하고 있는 회사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의 꿈이 이제 이런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꿈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웹툰 형식으로 제가 그림도 그리고 이제 막 스토리도 만들고 그냥 저만의 꿈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형들이랑 서로 재밌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현실로 옮기자라고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근데 아이돌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걸요. 우리가 자원이 너무 없고 인력도 너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 자본이 어디서 날 것이며 그건 난 모르겠다 하는데 그래서 대표님은 내가 해보겠다. 너는 일단 그냥 그러면 그룹을 만드는 것만 하고 형은 나가서 자원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사님도 나가서 이제 그 데뷔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각자 임무를 나눠서 하자. 어찌 보면 약간 인디펜던트 형식으로 맞아요. 시작해요. 완전히 저희가 그냥 지하 연습실 하나 구해놓고 저 혼자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다가 그랬구나. 저 형들이 저의 이제 오디션 나가는 거 도와주시고 이제 같이 뭔가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떠오른 친구들은 이제 딱 제가 서바이벌에서 만났던 루이랑 하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 옛날에 연습을 같이 했었던 현이란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현이부터 저는 이 제안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현이가 처음에는 꿈을 접겠다고 저한테 이제 밥을 먹고 막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너가 어떻게 아이돌을 안 할 수가 있냐. 넌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 7년 동안 연습생을 해놓고 너가 춤 노래를 포기한다고 그 말이 되냐. 그리고 너가 할 줄 아는 게 딴 게 뭐 있어? 야,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줬구나. 근데 그 친구는 일단 너무 대단한 친구여서 사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쉬는 날에는 알바 몇 개를 같이 뛰면서 충분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어? 진짜 안 해볼 거야? 하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이제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다 형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했죠. 사실 내가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냥 꿈이긴 한데 나는 이런 젠더리스 젠더프리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룹을 만들고 싶다. 정말 나랑 친한 친구들이랑 서로 잘 맞는 친구들끼리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끼리 진짜 으쌰으쌰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일기장처럼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취향이 많이 바뀔 텐데 바뀌는 그 취향마저도 다 하나씩 담으면서 그냥 그 취향 그대로 쌓이게끔. 네. 발라드가 좋을 때 발라드로 컴백하고 누군가가 어떤 응원이 필요할 때 응원되는 메시지로도 컴백하고 뭐 EDM이 좋을 때 EDM으로 컴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랑 우리가 추구하는 유행이나 음악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 나는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그룹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현희 씨한테. 네. 했는데 이제 친구가 처음에 듣고 아이돌에 대한 한번 그 고민을 했었잖아요. 포기할까 말까.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겠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다시 밥 먹자 해서 밥 먹자 해서 형 자기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자기도 꼭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했고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모르겠고 형이 하겠다고 하면 따라가겠다. 그냥 하자. 하겠다 했는데 근데 나는 그 대신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 그룹의 그 비전만큼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딸리긴 한다. 우리 회사 자체가 지금 막 너무 우리끼리 셋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뭔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친구는 형 그냥 해요. 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우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 좋아.
하고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또 다른 서바이벌을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현이가 제가 그 촬영을 끝내고 나왔는데 저희 이사님이 같이 스케줄에 나와 있었는데 새벽에 촬영 끝나고 나왔는데 차에서 이사님이 김진영 씨가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팍 치고 계약했다고요? 나 왜 나랑 아무 얘기도 없이 왜 계약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왜 나랑 아무 얘기도 없이 계약을 찍냐고. 하기로 했으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직 이게 좀 구체적으로 다 좀 만들어져야 어떻게 음악 방송을 나가고 뭐 스타일리스트 팀이 있어야 될 거고 뭐 음악도 있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있어서 저의 기준에서는 지금 그냥 저의 컨셉이랑 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형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 하던 거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현씨는 그냥 우무팀만 믿고 계약해버렸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책임을 지고 이거 빨리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죠. 이제 저희 일본 멤버 친구한테는 진짜 제가 일본 팬미팅 때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 그 친구도 약간 순수 저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고베 그 오사카 근처에 간사이에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때 이제 방송 끝나고 요코하마 그 이제 도쿄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팬미팅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 왔어요. 팬으로서? 네, 그냥 만나고 싶다고. 형 일본 왔는데 자기도 직접 오랜만에 보고 싶고 형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기 전에도 오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친구한테 나는 이 그룹의 제안을 빨리 직접 만나서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저희 하루란 친구는 한국어도 잘 안 됐고 저도 일본어를 막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만나서 뭐 바디랭귀지라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나서 대기실에서 우리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하루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는데 뭐요? 하는데 너 형이랑 같이 그룹으로 데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하는데 그 하루가 형이랑요? 형이랑 같이 그룹으로 데뷔요? 아이돌? 그래서 아이돌 나랑 같이 아이돌 그룹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니 그 정확한 걸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좋아요 하고 이런 음악을 하고 싶고 이런 컨셉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런 컨셉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때 지금 물어보니까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고요. 딱히 그치 언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고 그냥 무티 형이랑 데뷔하는구나. 그리고 무티 형이 리더구나. 그리고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악이 멋있다. 레퍼런스가 멋있구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가족들이랑도 이게 미성년자일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그런 것들 계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진짜 직접 이제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던 친구여서 너무 그 친구의 고민도 제가 잘 알고 저의 고민도 제가 잘 알고 하는 친구라서 제가 너무 섣불리 이게 준비 안 된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물론 모든 친구들한테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저는 성격도 너무 잘 알아서 괜한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다른 회사에서도 많은 섭외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어서 과연 내가 이 친구한테 들어온 그 제안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말하게 됐어요. 그룹 멤버들이 이제 확정이 됐다. 딱 한 명이 남았다. 우린 4인조인데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해서 미안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좀 확실히 테두리가 잡혔을 때 말하고 싶었다. 진짜 그냥 일상대로 밥을 먹자고 만나고 밥 먹으면서 갑자기 말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고요? 내가 마지막이야? 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회사 고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고 자기도 생각을 하다가 젠더리스 그룹이고 컨셉이고 뭐고 이렇게 저도 막 설명하니까 이게 너가 제일 잘 맞는 컨셉일 것 같다 루이야. 너의 이 무용의 아름다움이랑 너의 이 모든 아름다움이랑 예쁨을 담지 못한 그룹에서 너가 데뷔하면 나는 너무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너랑 제일 맞을 것 같다. 같이 하자 하고 이제 루이도 멤버도 듣고 자기도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딱 멤버가 모이고 그렇게 보였군요. 네. 이야 박수 한번.
질문은 멤버 소개였습니다. 네. 근데 거의 삼국지 그 앞에 한 권짜리 분량이 네. 스스로 그냥 결성 모든 스토리를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네네. 너무 재미있어서 뭐 끊을 수도 없었고 사실 아까 그렇게 해서 현 씨가 들어오게 됐고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여기까지가 한 명의 영입 이야기였어? 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다 들어볼 수밖에 너무 없었어요. 긴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고 그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우무티 씨 하나 믿고 다들 이렇게 모여주고 우무티 씨가 좀 증명을 했네요. 잘 살았나 봐요. 하지만 다른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래를 하나 들어야겠죠? 노래를 먼저 하나 듣고 이야기를 또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을 들어야겠죠? 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라는 노래 네, 어떤 곡인가요?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갓의 타이틀곡 서브는요. 마치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것만 같은 그런 시각과 청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해드릴 수 있는 화려한 노래고 이번엔 우리가 처음으로 보깅이라는 댄스 장르도 도전한 그런 노래니까 아주 화려한 런웨이 위에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바로 들어보죠. 엑스러브의 Serve. 엑스러브의 Serve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쭉 데뷔하게 된 멤버들이 모이게 된 과정을 들려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시고 정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조회수나 댓글도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각국의 메시지들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엑스러브의 지금 들으신 노래는 최근 미니 2집의 타이틀곡이잖아요. 미니 앨범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프로듀서 우무티 씨가 직접 해주셨죠? 네. 어떤 앨범인가요, 앨범은? 아이갓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신이라는 그냥 단순하고 직관적인 단어기도 하지만 아이갓. 네, 발음으로만 들었을 때는 아이갓이라고 나는 가졌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앨범은 이제 뭔가 저희가 미완성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데뷔를 했었는데 이제 미완성의 사랑과 여러 이제 이런 아픔과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난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서 이제 누군가에게 리드와 이제 모든 것들을 이끌 수 있는 신이 되는 그런 캐릭터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인데요. 성장했구나. 네, 미완의 사랑의 존재에서 성장을 하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또 다시 체스판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폰의 승급이라는 이 룰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이제 폰이 제일 나약한 존재에서 제일 끝에 도착했을 때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이든 환생을 할 수 있다는 주제처럼 저희가 이제 데뷔할 때 그 연약하고 아픔이 많았던 미완성의 사랑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인도와 안내를 할 수 있는 신이 되는 것까지의 이 스토리가 담긴 뭔가 좀 거대한 스토리가 담긴 타이틀곡이고요. 이 안에 수록곡들도 되게 재밌는데 이제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유닛 곡들도 좀 담겨져 있고 저랑 루이의 이제 엑스텐시라는 유닛곡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이랑 하루의 힙스라는 노래가 있고 거기서 또 힙한 또 백투백이라는 트랙이랑 마지막에 이제 마스터피스라는 좀 사람에게 행복하고 조금 위로의 메시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노래까지 알차게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아까 그 멤버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구상을 하셨다는 말씀하실 때 되게 꽂혔던 단어가 웹툰처럼 그렸다. 그리고 지금 앨범을 소개해 주실 때도 어떤 장르나 음악의 특징들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 전반적인 컨셉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러시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좀 많이 그리고 실제로 그림 자체를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좀 저에게 좀 큰 부분이긴 한데요. 저의 감정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상에서 좀 제일 중요한 좀 큰 취미 중 하나긴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의 캐릭터들이나 이 스토리를 그냥 사실 저만의 그냥 약간 애니메이션 한 편의 캐릭터들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구나. 네, 그냥 캐릭터들을 그리고 그걸 약간 뭔가 제가 쌓여놓고 진짜 웹툰처럼이라보다 오늘 생각난 대로 이 친구를 그려보고 내일은 저 친구를 그려보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이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어떤 환경에서 왜
얘네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프로듀싱 할 때도 그림이 제일 먼저고 그렇군요. 비주얼과 이제 색감이나 이 그림체가 먼저 레퍼런스가 잡힌 다음에 음악 작업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딱 들어서는 그러면 뭐야 모든 걸 다 그려서 그림을 보고 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것처럼 느껴지네요. 웹툰 원작 영화처럼 맞아요. 원작을 우무티 씨가 그려나가고 맞아요. 그걸 계속 구체화를 시키는군요. 맞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입고 계신 무대 의상이나 헤어스타일링 이런 것들도 다 그림으로 먼저 그쵸, 그림처럼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 신기하다. 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약간 되게 럭셔리한 뭔가 귀족 패밀리에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막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막 아니 얘는 뱀파이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이건 약간 뭐 악마들의 약간 이런 약간 악마와 천사의 싸움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정말 수많은 인기 시리즈들이나 영화들이 웹툰 원작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그림일 때 할 수 있는 상상이 맞아요. 다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군요. 맞아요. 엑슬러브에게는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소개해주신 I Got 앨범으로 초동 판매량 기록도 경신을 했고 올해 국내에서도 팬 콘서트를 또 했고 영국, 프랑스, 루마니아, 유럽 투어도 하시고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좀 어떤 성과, 인기 좀 실감을 하시나요? 저희가 뭔가 처음에 이제 저희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멀리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진짜 많을까? 그 몇 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솔드아웃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도시 이렇게 솔드아웃이 됐다. 해가지고 하나씩 솔드아웃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출발 전에.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아닌 거 괜히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막 화이팅하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다. 어차피 열심히 할 거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막 하면서 그냥 참 열심히 해주시네. 막상 그때 가서 취소표 났다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래서 실감을 못했구나. 가기 전까지는. 네. 왜냐면 저희가 데뷔할 때 처음에 이제 되게 소규모의 공연들만 하고 심지어 그것도 안 차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데뷔 때 저희가 이제 일본 가서 되게 작은 공연장에서도 저희를 모르던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때 진짜 입소문으로 저희가 1회 공연을 하고 나서부터 다음부터 갑자기 모든 주말 공연들이 다 솔드아웃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한 100명, 200명 자리에서 이제 거기까지 사람이 너무 밖에 많아져서 그 공연장 측에서 큰 홀로 옮겨라 해서 큰 홀로 옮겨서 이제 한 400명, 500명이 이제 솔드아웃이 되고 그 밖으로 조금씩 하고 저희가 이제 유럽을 가게 됐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몇 천석 막 4천석 막 5천석 막 이렇게 하셔서 솔드아웃이라길래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하다가 근데 진짜 도착했을 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광경이. 왜냐면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다 같이 X-Love 하고 BGM으로 깔아놨던 우리 노래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전율이지. 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그 무대 뒤에서 와 이거 어떻게 하고 무대로 올라가서 진짜 이게 다리도 막 힘이 풀리고 근데 이게 너무 신이 나니까 너무 무대를 계속 하서 막 땀을 막 흘리던 뭐가 됐든 그냥 계속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무대를. 그래서 그렇게 다녀오고 이번엔 또 이제 아시아 투어에서도 아시아에도 다양한 나라들을 가서 거기에도 팬분들 만나 뵙고 남미도 갔다 왔고 이제 그 오세아니아도 갔다 왔고 해서 정말 요즘은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거를 우리 짧게 말하면 보통 실력으로 증명했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3부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엘레강스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엑스럽의 우무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레강스한 스포왕 고영배. 이어서 우무티 씨의 지난 인터뷰를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엑슬러브 리더 우무티. 잡돌이 할 땐 무서운 엄마.
그 올 2월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아. 이제 본인이 직접 멤버들도 모았고 네. 그리고 프로듀싱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지금 숙소 생활을 하시죠? 네네. 좀 지금 봤을 때 전반적인 느낌이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 멤버들의 숙소 기강도 한국식으로 잡으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좀 치워라 지금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나 여기다가 음료수 마시다 만 거 두지 말라 그랬지. 얘 빨리 치워라. 엄마 같아. 그리고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일어나지 알람 10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그 숙소 생활하시는 아이돌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만의 규칙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이것만큼은 좀 지키자. 뭐 화장실 가는 순서라든지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참견은 하지 말자라든지 좀 엑스러브의 숙소는 어떤가요? 어떤 좀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저희는 예전에 진짜 좀 까다로웠거든요. 연습생 시절에는 조금 까다롭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들은 저랑만 친구였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지. 예. 지금 만나자마자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되게 막 부담감도 컸고 저는 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커서 무서워서 그때는 이제 좀 생활 습관 맞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조금 무서운데 이제 좀 진실의 시간이라고 저는 진실의 시간. 네, 불편한 건 뭐든지 말해라.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말하라고 할 때 말 안 하면 다음 일주일 동안 티도 내지 말라. 근데 현명하다. 네.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라고 해서 처음엔 다 어색해서 말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단 막 폭탄 던져놔요. 그러면 친구들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막 맞춰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밤 1시부터 아침 11시까지 이제 약간 좀 정숙 시간, 좀 조용히 있을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뭐 설거지를 하든 뭐 TV를 보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청소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회의하는 날 다음 날에 이제 우리 이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회의하면 일요일 날 대청소하고 그런 룰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게 틀이 잡히니까 회의는 이제 한 번씩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서로 좀 맞아줘서 딱히 그렇구나. 막 까다로운 룰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거창한 뭐 음악 생활을 하는데 이런 거 말고 뭐 나는 음료수 마신 건 냉장고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 나 그거 불편해.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건 들어주고. 네. 근데 그 얘기 안 했으면 누가 그렇게 놔둬도 실은 티 내지 말고. 네. 말을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희가. 좋네. 제가 그렇게 룰을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괜찮겠지 하고 말 안 하면 그게 쌓이고 나중에 크게 터지잖아요. 맞아요. 좋네. 맞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엑스러브 우무티. 어렸을 때부터 배틀러. 경쟁에 스트레스 없어? 오. 맞습니다. 이게 또 25년도 9월의 인터뷰인데 어렸을 때부터 댄스 배틀 막 이런 데도 참가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춤을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어머니가 댄스 학원을 보내주셔서 그게 스트릿 댄스 학원이어가지고 그때 선생님들 따라서 이제 그때 열리는 댄스 배틀 대회를 많이 나가고 댄스 배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배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타고났구나. 네, 그 배틀을 했을 때 상대방이랑 이제 딱 그 경쟁 상대가 정해지고 1대1로 이제 춤 배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딱 약간 그 뭐랄까요? 약간 공격성이 보이고 이제 적처럼 딱 그 음악이 틀어지면 약간 적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이 저한테 딱 오는 순간 저는 약간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았어! 하고 오케이 나도 봐주는 게 없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던 엄청난 자신감이네.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약간 자극을 받아서 진짜 잘 추네 하고 나도 더 해야겠다 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이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배틀 이렇게 할 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즐기는 태도. 이기고 지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방면에서 스트레스 더 크긴 하죠. 약간 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게 뭐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너무 크지만 근데 이게 컴피티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딱히 되게 신기하다. 사실 그런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그 승부 때문에 내 실력에 영향을 받고 부담 갖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승부 자체는 괜찮군요. 네네. 불태웠다라는 느낌을 느끼면 괜찮을 것 상관없다. 같아요. 네. 좋아요. 이것도 궁금한 게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되고 이렇게 해나가시게 된 이유도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것도 제가 댄스 배틀 할 시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그 동네에서 이제 유명한 크루 딱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올드스쿨 힙합 크루 이런 데 있었고 와킹이랑 이런 걸 했었는데 힙합이랑 근데 상대 크루는 조금 트렌디한 이제 그때 우리가 그 MTV 댄스라고 이제 그 K-팝 음악이나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코리오를 이렇게 하는 장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거랑 계속 경쟁이 막 붙었었는데 우리는 약간 올드스쿨 정신을 지키겠다 거기는 약간 계속 뉴 약간 좀 K-팝 음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그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상대팀의 퍼포먼스를 보고 근데 그때 그 퍼포먼스 음악이 2NE1 선배님들의 내가 제일 잘 나가였어요. 제 중학교 때.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와 스타일링도 너무 멋있고 춤도 너무 멋있잖아 하고 이제 제가 엄마한테 나 그쪽 크로 가서 배우고 싶다 하고 이제 그쪽을 가서 제가 이제 그 K-팝 음악들로 막 춤을 막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첫 저의 덕질하던 그룹을 만나게 됐고 그게 이제 FX 선배님들이신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는 저희 그 친구들 학교 친구들은 이제 한참 K-팝 덕질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TV 방송이나 막 나오고 춤으로 하면은 친구들이 그 영상을 이제 한국 기획사들의 이메일로 막 보내주고 저희 반 친구 막 우무티라는 친구 춤 잘 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연락 와서 막 오디션 제의도 미팅도 하고 받아봤고 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나는 K-팝 아이돌이 돼야겠다 하고 그렇게 됐군요. 네. 야 신기한 시작이네. 나는 올드스쿨 댄스팀에 있었는데 네네. 상대팀의 K-팝 코리오그래피를 보고 꽂혔구나.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군요. 맞아요. 멋집니다. 이쯤에서 그 아까 앨범에 처음으로 이 팀이지만 유닛으로도 곡을 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우무티와 루이가 함께한 익스턴시라는 노래 네. 듣고 또 돌아올게요. 넵. 엑슬러브 우무티와 루이가 함께한 익스턴시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이게 진지 드셨냐 할 때 그 진지랑 진지하다 할 때 그 두 개 다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한국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그러니까 뭐 전혀 지금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이 궁금하진 않거든요. 왠지 한국 음식 너무 잘 드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한국 음식 이렇게 처음 접하고 드시면서 나는 이게 진짜 입맛에 맞았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제 기억으로 처음에 제일 감동적으로 먹었던 게 닭갈비. 닭갈비가 너무 맛있었고 제가 닭갈비 먹고 나서 거기다가 볶음밥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볶음밥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 하트 모양까지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와 하트다 하고 너무 예쁘다 하고 그래서 그 해주시는 분은 너무 천사처럼 보이고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트 모양까지 만들어줘가지고 저는 저한테 스페셜하게 하트를 만들어주시는 줄 알고 그래서 뭐지 내가 너무 예뻤나 내가 마음에 너무 드셨나 귀여웠나 이러면서 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나 좋은 고객이었나?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또 좋아했던 거는 그 차돌박이. 차돌박이가 너무 얇고 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된 게 이제 그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 차돌 된장찌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신기하다. 닭갈비를 처음에 먹었을 때도 볶음밥까지도 딱 그냥 먹자마자 직관적으로 맛있는 맛이었어요. 네네네. 완전. 그러면 반대로 여전히 이건 좀 못 먹는다 하는 건 혹시 있으세요? 여전히 못 먹는다. 못 먹는 거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간이 센 걸 좋아해서 그래요? 아프지 않는 한 삼계탕이나 이런 맑은 국물의 요리들은 오히려 안 좋아하는구나. 네, 약간 슴슴한 거 싫어하는구나. 네, 그 컨디션이 안 좋아야지만 먹는. 그러면
얼큰하고 매콤하고 네. 짭짤하고 이런 거. 네. 아. 네. 근데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붓잖아요. 저는 잘 안 부어서 괜찮아요. 아, 좋겠다. 아, 장점이네. 맵고 짜게 먹어도 안 붓는군요. 네. 아, 괜찮아요. 타고났네. 괜찮아요. 아이돌로 타고났어. 괜찮아요. 아, 이거를 또 작가님이 궁금하신가 봐요. 우리나라는 또 지금 훠궈가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오셨으니 훠궈의 어떤 본토 선배잖아. 네. 우무티 소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훠궈집 뭔지 아시죠? 네네네. 거기서 왜 누구는 소스를 이렇게 먹는다더라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거 좋아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 소스를 많이 안 먹어봤는데요. 왜냐면 저는 소스 취향이 너무 확고해서 뭐예요? 저는 일단 다진 마늘 좀 많이 넣고 그리고 파, 양파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매운 그 고추 기름이랑 매운 소스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조금 넣고 그리고 중국 검정색 식초가 있어요. 중국 검정색 검은 식초. 네, 검은 식초 그 천추라고 그거를 좀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땅콩 소스 넣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좀 식초 맛이 강한 소스를 먹어서 다른 약간 참기름도 넣고 그렇게 먹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제 남의 소스가 맛있다고 느꼈던 거는 저희 멤버 하루가 소스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수해오던 소스가 있었는데도 심지어 식초가 없어요. 제가 고집하던 식초도 없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어디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시피를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스. 지금 우리 우무티 씨의 소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게 계속 먹어왔고 지금도 즐기지만 내가 인정한 유일한 소스 하루의 소스는 맞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다 나왔네, 다 나왔어. 네. 좋습니다. 이제 요것도 하나 여쭤볼까? 우무티 씨가 한식, 중식을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중식 요거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거 참 맛있다. 나는 중식 요거 참 좋아한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그것보다는요. 제가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그 전에 맞추긴 했었어요. 오, 진짜? 제가 탕후루 유행도 맞췄었고 그 전부터 친구들한테 탕후루를 먹어봤냐. 탕후루가 진짜 맛있다. 이런 추천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도상면. 제가 도상면에 좀 꽂혀 있었는데 도상면도 요즘 되게 데일리하게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레몬 닭발이 이제 물론 중국 요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근데 한참 유행하던 레몬 닭발이 중국 음식점에서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물뼈의 레몬 닭발. 저는 그거를 계속 친구들한테 그게 있는데 꼭 맛있다. 먹어봐야 되는데 한데 어느새 이제 그게 중국 요리가 아닌 레몬 닭발이라는 그냥 그 요리로 막 나오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약간 좀 이런 걸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꽂혀 있는데 아직 한국에 잘 없는 거 잘 없어요? 근데 저도 요즘 이제 너무 계속 한국에만 있어서 아주 감이 죽었구나 요즘에. 네, 예전에 있던 데이터는 이미 이제 지금 유행이 돼버려서 다 썼구나. 네. 업데이트가 나도 지금 안 됐구나. 끝났어요. 아쉽네. 네. 아쉽네. 하나 네, 미리 해볼 수 아쉬워요. 있었는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돌다 올게요. 좋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젠더리스라는 수식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엑스러브를 설명하는 키워드잖아요. 네. 근데 음악이나 메시지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눈 많은 것들보다는 그 타이틀만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엑스러브를 좀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무티 씨는 이런 시선 어떻게 좀 바꿔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우선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떠한 그룹의 컨셉과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어떤 분들은 젠더리스라고 하면 성별이 없으시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태어났을 때 생물학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면 뱀파이어 컨셉이면 우리가 진짜 뱀파이어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요정 컨셉이면 진짜 요정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고 그리고 젠더리스랑 젠더프리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막 혈액형, 막 별자리, 요즘은 MBTI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성격을 막 설명을 하고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자기 성격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그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 내면의 그 다양한 성격과 이 다채로운 생각들을 남성 패션, 여성 패션, 그리고 남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 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놓고 너는 뭘로 태어났어? 신분증에 남자 여자야. 그럼 넌 이렇게 해야지.
넌 이렇게 해야지 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그 다채로운 대로 사는 게 그쵸.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젠더리스 젠더풀이라는 거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뭐 하나의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 물론 이것 또한 그 생물학적인 성별이 남성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성스러운 걸 하셔서 젠더리스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남성스럽게 행동하는 게 젠더리스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그냥 그 모든 기준 없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을까? 오늘은 제가 그냥 이 골저스한 이런 퀸스러운 모습이 좋아요. 그냥 싶고. 이런 반짝반짝하고 긴 손톱을 하고 하는 게 좋으면 하는 거고 뭐 어떨 때는 그냥 수트 입고 그냥 모자 쓰고 힙하게 다니고 싶을 때는 그렇게 다니는 거고 그저 이거를 우리가 남성복, 여성복 그리고 직업도 남성 직업, 여성 직업 등 이런 것들 없고 솔직히 태어남과랑 달리 어떤 부분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남성분을 더 섬세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반대로 또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없이 해보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궁금했는데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노래를 좀 추천해 주셨어요. 네. 마밀라 피나 타파이 이 노래를 골라주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일릿 선배님들의 이제 이번 앨범 딱 컴백하자마자 제가 이제 수록곡들도 많이 듣긴 하는데 네네네. 이 노래 제목에 먼저 끌리고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최근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라서 그냥 꺼내왔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마닐라 피나타파이를 듣고 왔습니다. 엑슬러브 우무티 씨가 추천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왕 씨의 시그니처 질문이 있거든요.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오 진짜 뭐 팀이나 자신의 스포를 해주셔도 되고요. 내 먼 미래를 상상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우무티는 엑스러브로 음악 방송 1위를 연달아 할 것이며 오! 그리고 그래미상까지 받을 겁니다. 와우! 제가 수많은 게스트들을 만났는데 그래미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말고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빌보드 차트 노리는 분들은 많았어요. 네. 그래미까지. 네. 뭔가 꼭 집어 그래미를 말씀하신 이유는 세계적으로 음악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뜻으로 맞아요.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무티 씨가 아직 세상에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시네요. 맞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다는 느낌이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이렇게 DJ로서 그리고 저도 뭐 그 개인 방송 이런 걸 해봤을 때 인재세요. 혼자서도 한 5시간 정도 말씀하시죠.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터넷 생방송 같은 걸로 네. 한 5시간 정도 쭉 갈 수 있겠는데? 맞아요. 수다 많이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과 소통하기에 타고나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전 세계에서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카메라를 보고 한번 마지막 끝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모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니 2집 아이갓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 수록곡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든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추구하시는 거니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엑스러브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도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다음번에 새로운 앨범 나오면 꼭 또 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우무티 씨가 새소년의 난춘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무티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